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가 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8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공자께서는 노년에 이르러 그 덕이 더욱 빛난다고 하셨죠. 정말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대가 되면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좋지 않은 습관이나 생각들이 우리의 황금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 재미있게 흘러가죠. 20대에는 열정이 넘치고 30, 40대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 시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경험하고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고 몸의 변화도 느끼게 되는 시기죠.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시거나 외로움을 느끼세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수년간 연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행복한 노년을 방해하는 몇 가지 습관과 생각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8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편안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 많으시죠?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병원 가는 걸 미루시는 분들. 효경이라는 예책에서는 우리 몸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소중한 선물인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단순했어요. 피곤하면 쉬면 되고 아프면 약 먹고 하루 자면 나았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제 이웃에 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3세인데 항상 건강하셨죠. 어느 날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괜찮아, 소화제 먹으면 돼 라고 하셨대요. 한 달을 참으시다가 결국 병원에 갔더니 밑궤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일찍 발견했다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일이었는데 미루시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게 되셨죠. 또 다른 예로 저희 동네 이 할머니는 항상 병원은 아픈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정기검진도 안 받으시고 검사 결과를 보러 오라는 연락도 무시하셨죠. 결국 당뇨가 심해져서 시력을 많이 잃으셨어요. 초기에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죠. 반면에 박 할머니는 달랐어요. 72세인데 가끔 어지럼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셨어요. 덕분에 초기 단계의 고혈압을 발견하고 생활 습관 교정과 가벼운 약물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은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해.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 쉬면 괜찮았던 증상도 60대에는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고혈압,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지속적인 소화불량, 단순한 체하기가 아니라 위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피로감, 그냥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빈혈이나 갑상선 문제일 수 있어요. 가슴 통증이나 두통,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뇌 문제일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해요. 또 의료비도 장기적으로 40% 정도 적게 쓰셨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들은 조언을 정리해봤어요.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모든 약을 한 봉지에 모아두고 병원 방문 시 항상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몸의 변화를 기록해두세요.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3월 15일 아침에 어지러움, 점심 후 좋아짐 같은 식으로요. 병원에 갈 때는 미리 질문할 내용을 준비해 가세요. 긴장해서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증상이 있을 때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어머니도 73세인데 처음에는 병원 가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교실에 다니시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이제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며 오히려 저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세요. 여러분,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건강해야 자식들과도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아프면은 자식들이 걱정하고 고생하는 것도 부모 마음은 편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운동이야.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옛 선조들은 움직임은 양이요, 고요함은 음이니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적당히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거죠. 물론 60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관절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면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몸이 편한 게 아니에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에 은퇴하고 TV만 보며 지내셨대요. 3년 뒤인 70세가 되었을 때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권했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도 매일 10분씩 아파트 주변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서 6개월 후에는 30분도 거뜬히 걸으실 수 있게 되셨죠. 지금은 74세인데 동네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셨다고 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또 다른 사례로 인천에 사시는 최 할머니 이야기도 있어요. 69세인데 평생 운동을 싫어하셨대요. 갱년기 이후로 골다공증이 심해졌는데 의사가 권한 운동도 귀찮다고 안 하셨어요. 결국 작은 넘어짐으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큰 수술을 받으셨죠. 회복 과정도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반면에 부산의 정 할아버지는 65세에 은퇴하고 오히려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사무직이라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3년 후인 지금은 1km도 문제없이 수영하신대요.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8kg이나 줄었다고 하세요.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4, 6개월 내에 근력이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60% 낮고 치매 발생률도 45% 낮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60대의 좋은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걷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보세요. 걸을 때는 팔을 가볍게 흔들고 시선은 약간 멀리 두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해요.
수영. 관절에 부담이 적어요. 수영을 못해도 괜찮아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물의 저항이 자연스럽게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태극권. 균형 감각과 근력에 좋아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동작이 부드러워서 관절에 무리가 없고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가벼운 요가, 유연성을 길러줘요. 특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시니어 요가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탄력 밴드 운동,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데 밴드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방법을 배워볼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기 전에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준비 운동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몸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해요. 특히 운동할 때는 더 그렇죠.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 4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얼마 전에 연구 결과를 봤어요.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량이 증가하고 뼈가 튼튼해진대요. 또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요. 절대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나요? 자녀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은 만나기 힘들고 어느새 혼자 TV만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세요. 공자께서는 벗들과의 교류는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모두 해외에 살아서 혼자 지내셨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참여하게 되셨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셨다고 해요. 이제는 노래교실, 요리 모임, 봉사활동까지 일주일 내내 일정이 빡빡하대요. 그러면서 10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지내신대요. 또 대전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기력해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그냥 내버려도 이제 쉬고 싶어 라고만 하셨죠. 그러다 우연히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바둑 들어가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몇 번 따라가서 바둑을 두시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대요. 이제는 매일 공원에 가서 바둑을 두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봉사활동도 시작하셨는데 초등학생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신대요. 자녀들이 아버지, 은퇴하고 더 바빠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64% 높다고 해요.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어르신들은 평균 수명도 더 길대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8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비결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하시는데 물론 성격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떤 성격이든 건강에 좋지 않아요.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사회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방문하기, 가장 쉽게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대부분의 복지관은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취미 모임 참여하기. 평소 관심 있던 분야가 있다면 관련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리, 그림, 노래, 등산, 바둑, 장기 등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쉽게 통해요. 봉사활동 시작하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또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활동도 있어요.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크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성당, 절 등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는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자녀나 손주들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세요. 가끔은 여러분이 먼저 제안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라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안다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해 보세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주민센터나 대학에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새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나서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춘천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리가 떨렸어요. 나같이 못생기고 재미없는 할머니를 누가 반겨줄까 걱정했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다들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지금은 복지관에 안 가면 친구들이 전화해서 오라고 난리예요. 휴대폰으로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워서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자주 소통하세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나무처럼 관리가 필요해요. 물을 주고 가꿔야 잘 자라는 것처럼 관계도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야 유지됩니다. 오랜만에 연락한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뭘 또 배워. 힘들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공자님도 배움의 실증을 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대구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선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전화만 겨우 받으셨대요.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셨어요. 6개월 후 이제는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카카오톡으로 자녀, 손주들과 대화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도 주문하신대요. 심지어 온라인 뱅킹도 하신다고 할아버지께서 세상이 넓어졌다고 표현하셨어요. 반대로 광주의 이 할머니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셨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거 배워서 뭐 해라며 평생 버튼식 전화기만 고집하셨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자녀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되자 외로움이 커졌어요. 자녀들이 영상통화를 하자고 해도 할 수 없었고
음식 배달도 전화로만 가능한 몇 군데로 제한되었죠. 결국 생활 반경이 점점 좁아지면서 우울감도 심해졌다고 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은행에 가면 창고 직원보다 기계가 더 많고, 병원에 가도 접수는 키오스크, 무인 기계로 하는 곳이 늘고 있죠. 이런 변화를 거부하면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0% 높았다고 해요. 또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래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멀리 있는 가족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요. 영상통화로 자녀, 손주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공유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날씨, 버스 시간, 영업 시간, 길 찾기 등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건강 정보도 검색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건강 운동 영상도 따라할 수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쇼핑,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무거운 쌀이나 물을 배달시킬 수 있고 날씨가 나쁜 날에도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어요. 은행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송금도 가능하죠. 취미 생활의 폭이 넓어져요. 좋아하는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고 관심 있는 주제의 강의나 책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요. 뇌를 활발하게 사용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어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거나 글자가 작게 보이고 여러 번 시도해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배우면 정말 편리해진답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하셨어요. 나는 전화만 되면 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카카오톡만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손주 사진을 보는 재미에 점점 다른 기능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교육도 많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니까 덜 부담스럽죠. 또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배우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배우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메모장에 순서대로 적어두세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열기, 채팅, 사진 첨부 같은 식으로요. 처음에는 한 가지 기능만 집중해서 배우세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중 하나만 먼저 익숙해지면 돼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 눌러도 대부분 뒤로 가기나 취소로 되돌릴 수 있어요. 손가락이 잘 안 맞으면 터치펜을 사용해 보세요. 더 정확하게 누를 수 있어요. 글씨가 작게 보이면 설정해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못 배워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 뇌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랍니다. 5번째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재정 계획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시경이라는 옛 책에는 비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에 은퇴하셨는데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셨대요. 나는 얼마 안 남았으니 너희가 써라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85세로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문제는 치료가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부담이 크고 할머니도 마음이 불편하시대요. 반면에 정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은퇴 후에도 적금을 꾸준히 넣으시고 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셨어요. 큰 병이 나서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도 자신의 저축으로 해결하셨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대요. 또 다른 사례로 대전의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셨어요. 한 방에 돈을 불려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다는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노후 자금의 절반을 잃으셨대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해요. 노년기에는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져요. 정기적인 급여 대신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게 되죠. 또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60대부터는 더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해요. 노년기 재정 관리의 핵심은 간단해요. 꼭 필요한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하세요. 집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은 꼭 필요한 지출이에요. 여행, 취미활동, 선물 등은 선택적 지출이죠. 필수 지출을 먼저 확보한 후에 선택적 지출을 계획하세요. 매달 고정 수입 연금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수입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월 생활비를 그 안에서 조절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가계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 간병비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도 있어요. 최소 6개월 치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저축상품에 보관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필요하다면 노인 재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가 많아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세금 혜택과 노인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기초연금, 노인 교통비 지원, 의료비 감면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용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은퇴 전 1년 동안 월급의 일부를 따로 모아서 생활해보는 연습을 하셨대요. 연금으로 받을 금액만큼만 쓰면서 생활해보니 은퇴 후에 어떤 부분을 줄여야 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해요. 덕분에 은퇴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셨대요. 제 친구 아버님은 70세인데 매달 첫날 그 달의 예산을 세우신대요. 필요한 지출, 집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즐겁게 쓸 돈으로 정하신대요. 그 범위 안에서만 쓰시니까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지내신다고 해요.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죠? 작은 절약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식사하는 비율을 높이면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용돈을 손주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시는 것을 더 바랄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선물입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인색하게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 행복을 위한 소소한 즐거움은 아끼지 마세요. 하지만 과시용 소비나 충동 구매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재정 계획은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존엄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6번째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식습관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달라져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서울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에 은퇴하고 혼자 살게 되셨는데 식사가 너무 귀찮으셨대요. 라면, 김밥,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2년 만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생기고 체중도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교육을 듣고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지금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균형 있게 드시고 짠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셨대요. 결과적으로 약 복용량도 줄고 활력이 돌아오셨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부산의 김 할머니는 평생 입맛이 까다로워서 좋아하는 음식만 드셨어요. 육류는 전혀 안 드시고 밥과 김치, 간단한 나물만 드셨죠. 그러다 70세가 되자 심한 빈혈이 생겨서 입원까지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하다고 진단하셨고 지금은 의식적으로 두부, 생선, 달걀 등 다양한 단백질을 챙겨 드신다고 해요. 강릉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반대 사례예요. 은퇴 후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는데 직접 기른 제철 채소로 식사를 하셨대요. 또 물고기도 직접 잡으러 다니시면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걸 즐기셨어요. 75세인 지금도 약을 한 알도 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신대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겨요. 이런 변화에 맞춰 식습관도 조절해야 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젊었을 때보다 필요한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찔 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요.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소화가 잘 되는 두부, 생선, 닭가슴살, 계란 등을 매일 드세요. 소화 기능이 약해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갈증을 덜 느껴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 두통,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미각이 둔해져요. 짜게 먹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금 대신 향신료나 채소로 맛을 내보세요. 60대 이후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적은 양을 자주 드세요. 하루 3끼보다 5끼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외에 오전과 오후에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단백질을 매일 드세요.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두부, 생선, 계란, 콩류 등 식물성 단백질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좋아요.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은 차로 대체해도 돼요. 단, 카페인이 많은 차는 적당히 드세요.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소화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요. 음식을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요즘은 어르신 맞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식사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 아침에 점심, 저녁 반찬까지 함께 준비해 두면 편해요. 나물 무칠 때 조금 더 묻혀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간단한 영양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삶은 계란, 요구르트, 과일, 견과류 등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냉동실을 활용하세요. 영양죽, 국, 밑반찬 등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 데워 드실 수 있어요. 한 끼에 다양한 색의 음식을 포함하세요. 흰색, 쌀, 두부, 빨강, 토마토, 고추, 초록, 시금치, 브로콜리, 노랑, 호박, 달걀. 이렇게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돼요. 간식도 중요해요. 달고 짠 과자 대신에 견과류, 과일, 삶은 달걀 같은 건강한 간식을 드세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면 씹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적당히 씹을 거리가 있는 음식도 꼭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7번째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어요. 광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매일 내가 현역 때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셨대요. 과거의 지위와 성공에 집착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셨어요.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고 점점 우울해지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초등학교에서 하는 지혜 나눔 교실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이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과거 이야기만 하셨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셨대요. 그 질문을 계기로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되셨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신대요. 또 다른 예로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 할머니가 계세요. 젊은 시절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자녀들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자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셨대요.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러다 심한 우울증까지 겪으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깨달으셨대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셨다고 해요. 반면에 전북 익산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40년간 농사를 지으시다가 은퇴한 후 이제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젊었을 때 못했던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배낭 하나 메고 전국 산사순례를 하셨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셨대요. 지금은 SNS에 여행 사진과 이야기를 올리는 인생 이막을 즐기고 계신다고 해요. 과거에 집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돼요. 지나간 일에 매달리다 보면
지금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못 느껴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과거의 후회와 미련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고혈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 형성을 방해해요. 과거 이야기만 계속하면 새 친구들이 지루해할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려워져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에 갇히면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기 어려워요. 자녀, 손주들과의 세대 차이가 더 커져요. 과거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고 소통도 안 돼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조사한 결과 과거 회상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통합적 회상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는 방식이고 집착적 회상은 과거에만 매달려 현재와 단절하는 방식이에요. 통합적 회상을 하는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를 현재의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이다, 실패했던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도 괜찮아요. 맛있는 식사, 좋은 날씨, 반가운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 든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특히 중요해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무엇이든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 문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현재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세요. 아침 산책의 상쾌한 공기, 손주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대화. 이런 일상의 기쁨에 의식적으로 집중해 보세요.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연습이 돼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3번 지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지금은 좋은 날씨다. 지금 이 차가 맛있다. 등 현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몇 년 전에 경북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노인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인생은 앞유리가 뒷유리보다 크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뒤를 보는 것보다 앞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 정말 멋진 비유라고 생각해요.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하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가 지금 이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미루는 것입니다. 옛 시인 두보는 인생 70고래희라고 했어요. 7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물었던 시대의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80세, 90세도 당연한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간이 많아라며 즐거움을 미루면 안 돼요. 제주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자녀 뒷바라지하고 남편 돌보느라 본인의 꿈을 미뤘대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림 배울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죠. 67세의 남편을 여의고 우울증에 빠지셨는데 자녀들이 할머니를 위해 그림 교실 등록을 해드렸대요. 처음에는 이제 와서 뭘 이라며 망설이셨지만 시작하고 나니 인생이 바뀌셨다고 해요. 지금은 73세인데 동네 전시회도 열고 그림 모임의 회장도 하시고 무엇보다 매일 웃으신대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크시대요. 또 울산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이제 쉬어야지 라며 특별한 계획 없이 지내셨어요. TV 보고 바둑 두고 가끔 등산하는 정도로요. 그러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 회복하셨지만 지금은 걷는 게 불편하세요. 의사 선생님께 더 일찍 여행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반면에 청주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다르게 사셨어요. 60세에 은퇴하자마자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라며 계획표를 세우셨대요. 3년 안에 국내 유명산 100개를 등반하기, 5년 안에 일본 전역 여행하기, 영어 배워서 외국인 친구 사귀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셨어요. 지금 78세인데 그 목표를 거의 다 이루셨고 다음 목표는 88세까지 손주들과 유럽 여행하기라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로 새로운 도전이나 즐거움을 포기하세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60세에 시작해도 20년 넘게 즐길 수 있어요. 2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일 0명을 조사했더니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더 일찍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80년간의 행복 연구에서는 노년기 행복의 핵심은 관계와 목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일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거죠. 삶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라는 말 대신 오늘부터 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가 아니라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할게 라고 바꿔보세요. 매일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이 부담스럽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여행이 아니어도 근처 공원 산책도 좋아요. 책 한 권 읽기, 좋아하는 영화 보기, 오랜만에 친구와 전화하기 등 소소한 즐거움부터 찾아보세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너무 많이 적으면 부담되니 일단 5가지 정도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워보세요. 두려움보다는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어색해요.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어요. 나이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난 너무 늙었어 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해진 모지스 할머니, 9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패트릭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버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낼 거예요. 젊은 세대와 교류해 보세요. 손주들이나 젊은 이웃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당신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배워 세상과 연결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배워보세요. 유튜브에서는 취미 강좌부터 세계 여행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을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68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셨대요. 그런데 꾸준히 배우시더니 2년 후에는 바다 수영까지 도전하셨어요. 지금은 73세인데 올해 제주도 바다에서 1킬렘 수영에 도전하신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이런 즐거움을 느끼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남대학교 노인학 연구팀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인터뷰했더니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더 일찍 즐겁게 살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를 꼽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래요. 저는 평소에 이런 말을 즐겨해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소풍이다. 어딘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무엇을 보고 느끼고 즐기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맛있는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감상, 오랜 친구와의 전화통화. 이런 작은 행복이 모여서 풍요로운 노년을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복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60대가 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8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건강신호 무시하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정기검진을 꼭 받고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기,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걷기, 수영, 태극권 등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이 좋아요. 사회적 고립 허용하기,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세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거부하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배우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재정계획 소홀히 하기, 계획적인 지출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식습관 방치하기, 건강한 음식으로 활력을 유지하세요. 단백질, 채소, 과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기,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배움의 자료일 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삶의 즐거움을 미루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노자는 도법자연이라고 했어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라는 뜻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의 계절로 따지면 60대는 가을과 같은 시기가 아닐까요? 봄의 새싹과 여름의 무성함을 지나 이제는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계절이죠. 가을에는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60대 이후에.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과 향기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60대, 70대, 80대,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죠. 맹자는 노년이 편안하면 시작이 좋았던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전혀 늦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흔히 젊음을 그리워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노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음에는 힘이 있지만 노년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젊음에는 꿈이 있지만 노년에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처럼 60대가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드린 8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중요한 건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한노인 심리학자의 말을 들려드릴게요.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자유롭고 경험은 풍부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행복을 2배로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